철없는 어른들 특집 본격 선거 토크쇼 그 두 번째 인천광역시장 후보자들 공약 살펴보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로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승 작가입니다. 예, 취준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잠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내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어제 오후에 출력을 했어요. 공약집을 따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출력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후보자 양력이 있고 그리고 5대 공약이 있고 공약집이 있어요. 근데 내가 뽑아야 될 사람이 몇 명이지? 잠깐만. 4명이죠. 교육관까지 7명. 이거 아닌데? 총. 그러니까 후보자가 총 16명이에요. 16명인데 그 중에 공약서를 올린 사람이 딱 3명밖에 안 돼요. 이 16명 중에. 한 명이 이제 박남춘, 유정고, 그리고 도성훈. 딱 3명 말고는 공약서를 안 올렸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지금 일주일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식 선거 운동도 시작을 했고 선거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뭐 하겠다는 거 말겠다는 선거 거야. 공약으로 하나요? 돈으로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인지도 없는 문병은 안 될 거야. 한 명씩 다뤄보죠. 김응호부터. 문병은 안 될 거고 김웅호는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냈어요. 자, 뭐부터 하나요? 김응호님은 뭐부터? 뭐 쭉 읽으면 너무 많고 그냥 쭉 봤을 때 저는 조금 흠잡을 게 없어요. 한번 쭉 보시면 아 이건 왜 해?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다 하면 좋겠다라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과정 자체만 보면 그리고 이 공약순위 1순위가 그 시 정책을 넘어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방 자치와 정부 운영에서 당과 어떻게 지자체를 꾸려갈 건지에 대한 핵심을 적어놓은 것 같은데 1순위가. 그러니까 지방 교부세율을 인상하겠다. 이것도 뭐 절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니 그거는 대부분이 그래요. 그건 대부분의 후보의 공약이 다 그렇고 그냥 김웅호라는 이 사람은 정의당 후보로서 그러니까 많은 걸 그냥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 여론조사를 해도 이 사람이 지금 제일 낫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일 낫고 내가 좀 전에 봤어요. 제일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제일 지지율이 낮고 어쨌든 이 사람이 다 너무 좋은데 공약이? 공약은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인천시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0억 이상의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해서 200억 참여 예산 미니멈제 도입. 좋네. 그리고 민관협치 제도화, 시민이 직접 만드는 도시계획 정책 인천복지 기준선 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분명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올 거거든요.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별로 없는 우리 눈에는 안 일단 띄지만 인구가 많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걔네들도 보통은 다 자기네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만들면 인천시에서 매년 얼마더라? 최소 5천원인가? 5천만 원인가 지원이 나가요. 근데 이제 다 나가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몇십 개를 선발을 해요. 내가 옛날에 알아봤을 때는 40개 정도였는데 지금 뭐 더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선발된 데다가 그냥 돈을 5천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정확히 얼마인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5천만 원을 주면 그건 자기네 마음대로 써도 돼. 아무런 뭐 감시도 안 받아요. 그냥 돈 어떻게 썼습니다. 내면 끝이에요. 좋네. 우리 하나 만듭시다. 단체. 다 좋고 정의 실현. 저는 다 좋아요. 오늘 다 좋고 딱 하나 좀 애매한 게 진로 체험을 인천에서 할 수 있도록 인천 자벌드를 만들겠대요. 그 서울에 그 자벌드처럼 이렇게 가면은 온갖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겠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설치한다. 이 사람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냐 공약 자체는 네.
그냥 딱 봤을 때는 아 좋다라는 공약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시장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요? 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 근데 당이 너무 약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서해 5도 뭐 이런 서해 있잖아요 뭐 어딨지 인천 해주 개성을 잇는 서해 평화 협력지대 구축 얘가 시장 돼도 이거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는 걸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아요? 공약 중에서? 그쵸 뭐 많은데 우선 워낙 이 공약이 사람은- 많으니까. 이 사람은 공약서도 근데 저는 그것도 예. 그런 거 적어놓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인천시장이라고 인천 얘기만 적어놓으면 인천의 지리적 입지나 중앙정부 정책을 어떻게 따라갈 건지 당의 입장은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시장만 뽑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어쨌든 뭐지 이번 선거 이렇게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네. 그 정당별로 지방선거 공약집을 또 따로 내요. 그거는 안 봤는데. 그럼- 일단 저는 근데 올패스예요. 저는 이분은 공약을 손댈 게 없는 것 같아요. 말할 게 없어요. 다 대부분 좋아서. 방금 봤는데 인천에서 번 돈이 인천에서 쓰는 인천 지역 화폐 발행. 네, 전 좋다고 저 생각하는데. 좋아요. 근데 좋은 요새 것 거의 다 카드를 써가지고 아 그게 문제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지역화폐라는 게 이제 종이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전자화폐라든가 카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얘기하는 건데. 그냥 뭐 핸드폰으로도 쓸 수 있어요. 바코드식으로. 단 인천 지역의 가맹점에만 쓸 수 있는 거죠. 그 바코드는. 인천은행 설립은 이 사람만 얘기한 거 같. 누구 딴 사람도 다 얘기했는데.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천은행 설립. 이게 힘들지. 하고 힘들죠. 싶어도. 근데 다 힘들죠 사실은. 근데 쉬운 네.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저는 가장 트렌드하고 시대 상황에 맞고 이거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리고 많이 지역 화폐를 요구하는 거. 발행하려면 인천은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요- 관리할 부서가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 인천은행 설립해가지고 지역화폐 발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문재인 정권, 문재인 공약하고도 같이 네. 무효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 지역 화폐 이미 쓰는 지자체도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많이 쓰고 서울에서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지역 화폐를. 안 한 것 같지만 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은 뭘까요? 임대료 상한선 상한선 같은 거 억제하는 거죠. 비싸게 받는다든지. 그리고 예를 좋네. 들면 가이드라인을 뭐 시에서 정해준다거나 임대료에 대해서. 저 다음 후보가 훨씬 깔끔하고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한번 문병호? 넘어가죠. 예. 문병호는 민주당 일단 딱 민주당 후보예요? 민주당 수석이었어요. 아. 근데 안철수와 같이 나가서 아 스카우트 딱. 안철수랑 같이 나갔죠. 같이 나갔어. 같이 나가서 안철수가 민주당과 문재인을 욕할 때 그 옆에서 더 심하게 욕하던 애예요. 공약 어쨌든 우리 공약을 보는 네. 거니까 공약을 보면 그래가지고 지난 그 총선에 나왔다가 떨어졌죠. 안타깝네요. 당선되려고 그렇게 욕한 것 같은데. 자 다음이 그거예요. 그 문병호는 신혼부부 신혼부부 장기 임대 아파트 연 1만 호 공급. 20년 장기. 와. 1년 동안 1만 오면은 총 몇만 호로 공급하겠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재원 조달 방안이 제일 중요해요. 에이 근데 에이는 아니다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20평짜리를 방 3개로 20평짜리 신혼부부한테 누가 20평짜리 방 3개 신혼부부가 살아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만 원 수준 좋네요. 살아야 되겠네. 근데 여건이 보증금 아 3천. 근데 좀 지금 해줄 거 제대로 이게 이제 해주지. 뭐지? 그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려다가 20년 동안 20조 원을 장기 투자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에이 이거 뭐 어떻게 이걸 빌려줘요? 국민연금은 빌려주나? 아니 이게 네. 빌려준다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채권을 그쵸, 국민연금에서 사라고 발행을 하고 이제 일반 채권이 아니라 네. 시중에서 사고 파는 채권이 아니라 인천시가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려오기 위해 국민연금 전용 채권을 발행을 하고 4%로 거기에서 20년짜리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빌려오겠다라는 건데 이게 국민연금은 내가 알기로는 10년 만기 국고채보다 그 뭐지 수익률이 낮은 곳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 그럼 안 되는 거네요. 실현 10년, 불가능. 우리나라 10년 만기 국고채가 한 3%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4%면 그거보다 훨씬 높은 건데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20조를 인천시에 장기 투자할 만한 돈이 근데 있냐. 만약 국고채가 지금 만약 통일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높아진다고 낮아진? 아니 높아질 근데 수 있는 거죠. 국민연금법을 개정한다는데 지금 법을 아니요.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시장한테. 그래서 그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39세 이하 신혼부부라는 건 40세 신혼부부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렇지. 여튼 법 개정이라니까 이행 방법 중에 할 수 있는 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행을 하겠다는 거야? 인천시 관련 조례 대개정.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아무 넘어갑시다. 입장에도 쓸모 이 없잖아. 사람 어떻게 이게 1순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약 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중고생에게 월 30만 원 자기 학습 개발비를 주겠다. 연 10개월 동안 300만 원 연. 학원 수강비, 재능 개발비, 직업 훈련비에만 써라. 월 30만 원을. 일단 학원에서 3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그치. 학원비가 한 30만 원씩 들지. 한 달에. 예체능이면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는 게 40? 4, 50? 그냥 단과 같은 거는 25, 30 하지 않아요? 근데 왜 10개월만 줘요? 방학 빼고 방학 다니지 말아라. 1년만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지금 괜찮지 않아요? 나 괜찮은 것 같은데. 2019년 재상 인원 48,000명이고 소유 재원은 1,440억 원이에요. 일반에게서 돈을 조달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이 돈을 조달하지? 이게 되나? 나는 이게 너무 너무 소득 막연한 하위 거. 네. 소득 하위 소득 하위만 한다는 거예요. 하위 30%. 30%만. 소득 하위를 어떻게 30% 어떻게 할? 그럼 31%에 걸리는 사람. 그 1분위, 2분위 그거 분위 소득 분위 아닌데? 소득 분위도 아니고 소득 하위인데? 네, 하위 30%죠. 하위 30%니까 31%에 걸리는 애들은. 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너무 이상한 그리고 생각을 안 하고 만든. 이렇게 할 거면 네. 대신에 사실 공교육 부분에서 더 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네, 다음 공약은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재건축을 재검토해서 하겠다. 예산을 확보하고 국고 보조금, 보통세 부담금, 일반 회계를 활용해서 하겠다. 재개발을 하겠다는 거네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안상수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걸. 근데 인천이 그 원도심이 많이 노후화되긴 돼 있잖아요. 우선은 동인천은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요? 네. 왜요? 지하철 들어왔다고. 그래요? 2호선이요? 2호선. 아니 인천 지하철이 2호선이 아니라 저거 있잖아. 저기 안산으로 가는 전철. 수인? 그거 인천에서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네, 인천역에서 안산으로 가는 전철 들어왔잖아요. 근데 중심지가 거긴 동인천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뭐 우선 카페들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카페, 술집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생겼고 인천 아트 플랫폼가 있고 그리고 차이나타운에 관광객 엄청 오고 그래가지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저는 재개발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건 좋은데 별로 신뢰가 안 가네요. 어떻게 개선할지. 그리고 재개발은 모든 후보가 네. 원도심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냐? 예전에 인천대에 있던 그 근처. 네. 거기는 이미 지금 거의 다 졌잖아요. 거긴 이미 다 져가지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안 되는 데가 이제 서구 쪽. 서구 쪽이 좀 심하죠. 서구 심해요. 서구 쪽이 좀 심한데 그거.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10.1동 그쪽에도 좀 심했는데 지금 이제 갑자기 또 그 해체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이 은행, 지역화폐. 인천은행. 네, 인천은행 설립. 이건 안 넣으면 안 되는 공약인가 보네. 아니 이게 왜냐면 IMF 때 인천에 있던 은행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 무슨 은행이었지? 경인은행이었나? 아니 그게 없어진 이후로 이제 인천 지역에 은행이 없고 그리고 이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은행이 새로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 카카오뱅크랑 예. K뱅크랑. 우리나라는 은행 설립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시장 진입을 하려고 하면 그걸 정부가 막아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힘 있는, 만약에 정말 민주당 후보가 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무슨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이거는 많은 쪽에서 원하고 있는 공약이긴 해요.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웅 후보도 인천은행 설립하겠다고 나왔고, 문병호 후보도 인천은행 설립하겠다 네, 하고 있고. 설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앞일이니까. 뭐? 나무 심는다네요. 1천만 그루. 없다? 없다? 옥상, 그런 말은 없어. 벽. 어디 심는다는 여기 거지? 있네. 민간 건물 옥상에 녹색 정원 조성. 이거 안 돼요. 벌레. 그 사람들이 되게 뭐지?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건물 위에다가 흙을 갖다 붓고 나무를 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 왜요? 왜냐면은 나무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아, 그 배트맨 보면 배트맨 영화 보면 그 배트맨 차가 지붕 위를 점프해 가지고 막 굴러가잖아요. 그거 안 돼요. 지붕 무너져요. 그렇게 큰 무게를 건들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지붕이. 이번 공약은 그냥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다 긁어 모아서 다 목표로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나무 심기, 뭐 어디서 녹색 들어본 정원을 거 다 빼고. 가져와가지고 뭐 식물 보금, 뭐 식물 병, 뭐 전 다 좋아요. 어쨌든 미세먼지를 저감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여기서 좋은 것만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지? 이번 서구에서 네. 서구에 그 공장 지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단속하는 방법 나 드론 띄워가지고 하는데 그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뛰어서 예전에는 뭘 한다고요? 드론 띄워가지고 그 미세먼지 그- 배출하는 공장. 매연 내뿜는 공장을 찾는 거야. 어떻게 찾아요? 드론을 띄워서 카메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봤는데 사람이 가면 알고 끈다는 거지. 근데 드론으로 그걸 찍고 증거를 갖다 놓아서 벌금을 매기니까 드론에 뭐 수치 재는 거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되겠다. 뭔가 달아놨겠죠. 근데 카메라 영상만 딱 달아놨고. 찍어도 그래서 그게 진짜 효과가 있대요. 뉴스에 나왔어. 인천 서구에서 그렇게 지금 서구 좋네. 쪽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다음 후보로 네, 넘어갑시다. 이번 넘어갑시다. 이번은 너무 뭐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해. 내용도 별로 없어 사실. 네, 이 사람은 다음 공약서도 안 누굴까요? 냈어요. 유정복. 다음은 유정복이죠. 네. 아 진짜 얘기할 거 많겠다. 이 지금 전 시장인 거죠? 지금 시장, 네. 현 시장. 현 시장. 네네. 자, 이 사람은 부채 제로 도시, 복지 제일 도시라고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 사람은 내가 시민사회 쪽에 사회단체에서 뭐 토론회 하는 거 몇 번 봤는데 겁나 까이고 있어요. 그 정도. 온 시민단체에서 네. 한 게 없지 않아요? 별로? 한 거 많아요? 뭐 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왜 까이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안 해서? 하니까. 아. 지난 공약을 이행을 안 했다. 이번에 그 토론 나왔을 때도 뭐 자기가 4년 전에 냈던 공약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왜 안 했냐 하니까 뭐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이것 때문에 못했고 이거 하고 있는 중이고 뭐 계속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제 경인전철 지하화 이거 못해요. 4년 동안. 4년 동안 못했어요? 이 전 공약도 이게 있었어요? 이거는 항상 있었던 거지. 아, 누구나 다 있었던 거죠. 진짜? 왜냐면 여기 옆에 인천 지하철 1호선 있잖아요. 네. 저거 땅 파고 그 안에다가. 개통하는데 10년이 걸려요. 10년 걸렸어요. 왜냐면 내가 저걸 계속 봤잖아. 옆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 전에 뭐 법령이라든가 뭐 재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는데도 한 10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20년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웬만한 후보가 다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하겠다는 거죠. 지금 네. 그 전 사람들한테는 없었죠. 3, 4번한테는 그런데? 못 받고 지금 2번한테 우리는 퇴출. 근데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왜 굳이 지하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땅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상에 있는 땅을 활용을 하는데 그거를
저게 이제 지하화를 하면 지하철을 뚫으면 지상에다가 전철을 놓는 것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드는데 저 땅을 팔지 않으면 그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해야 되나? 그리고 뭐 그 연결되는 걸로 서구랑 검단 가는 지하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데요. 있지 않나 지금? 지하철이요? 지하 고속도로. 그러니까 저기 지하 그 고속도로는 아니지 지금. 지하철은 있어요. 지하 고속도로를 만든대요 근데 지금. 지하 고속도로가 이렇게 아주 메가시티에는 있잖아요, 해외에. 상당히 긴 지하 고속도로가 근데 이제 있는데. 그거 내 생각엔 그거죠. 경인고속도로를 지하로 파겠다라고 이제 계획은 이미 계획은 한참 전에 나왔죠 사실. 계획이 있는데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거기에 얹혀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무 큰 공사고 마치 인천판 4대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시민에게 드리는 5대 무상 특권. 300만 시민 모두에게 시민 안전보험 무료 가입. 이거 좋은 거네. 이게 뭔데? 시민 안전.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주겠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런 비슷한 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구마다 달라요. 구에서 하는 건데 우리 자전거 타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보험금을 줘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구마다 달라. 어느 구는 이거 돈이 남아서 그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은 구가 있고 안 들어놓은 구가 있는데 만약에 자전거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자전거 타다가 다쳤을 때 그럼 전 넘어지거나 구민이 자전거를 안 타는데 그걸 구돈으로 들어나요? 네. 그거 그거 무슨 짓이지? 그 이명박대 있는 거 아닌가? 하여간 그 구마다 든 구가 있고 안 든 구가 있는데 왜 내 세금으로 다른 사람 내가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고 있죠? 내가 부평구야. 부평구면 부평구에서 부평구 홈페이지 가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전거 타다가 다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이제 보험금 청구하면 부평구에서 줘요. 부평구에서 청구해서 줘요. 그런 거 있어요. 뭐 이거는 전부 시민 안전보험, 교통사고부터 뭐 재해사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겠죠. 그래서 뭐 굳이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험료를 준다면 저는 안 주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무조건 이거 알아야 주진 않을 신청을 것 같아요. 하지.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원래 나라에서 돈 주는 거는 홍보를 잘 안 하잖아요. 네. 돈 받아갈 거만 홍보 많이 하고. 이걸 얘 보험하는 데만 1년에 막 5.7억? 5.7억을 그냥 나눠주지. 다른 데 써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다음은 네.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 뭐 지금 안 하고 65세 있어요? 이상을 어떻게 지금- 버스비를 무료로 해요? 지금 지하철만 65세 하고 아니에요? 있나? 지금 뭐 지하철만 찍지 않아요 그래도? 지하철만 하고 있잖아. 아 그래요? 버스는 안 해요? 지하철만. 아 맞아 안 지하철만 하는 것 해. 같아. 근데 그 이제 어르신분들 그 교통카드처럼 65세 이상 복지카드가 있어요. 복지카드로 그 지하철만 돼요? 복지카드만 있는 사람은 복지카드로 그 표를 끊는데 가서 카드 인증을 하고 표를 받아야 되고 복지카드가 그 지하철 카드 기능 있는 사람은 그냥 찍으면 돼요. 그게 이제 근데 버스는 아직 안 그러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카드를 발급받아서 버스를 찍으면 무료로 해주겠다는 것 같은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근데 이걸 할 게 아니라 버스 공영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천시도? 인천도 중공영제 하고 있잖아요. 중공영제 네. 해서 지금 문제 생겼잖아요. 시민단체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공영제로 바꾸라고? 광주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그게 완전 공영제 하고 있는 데가 있네요. 그걸로 전환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거 문제 생겨서 그 불똥이 경기도로 튄 거 아니었어요? 중공영제는 뭐냐면 버스 회사의 수익을 보존해 주는 건데 사람 돈으로. 다 이명박 정부부터 봐온 거잖아요. 수익을 보존해 준다. 이거 얼마나 피해가 오는지. 안 하는 게 나은 정책인데. 중고교생 무상 교복 제공. 이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 거고. 고교 무상 교육 누구나 다 하는 거고. 무상급식 이거 다 나온 거네. 그냥 무상 교복이 너무 비싸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교복을 제작하는 업체를 인천시에 있는 업체로 선정해야 된다라는지 뭐 얼마로 해서 그 학부모, 학생, 뭐 교사가 참여해서 그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뭐 이런 게 없는 만약에 상태에서 이걸 하면 교육청에서 입찰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학교 단위로 입찰하게 예산을 내려줄 거고 그 예산이 넉넉하게 안 줄 테니까
그냥 교복 뭐 최소 없애버리는 입찰을 거다. 하겠죠. 저기 어디냐 그 학교 후드티 입는 학교 교복 후드티로 하니까 가격이 뭐 몇 분의 1로 낮아졌다. 그래 후드티 하면 되지. 막 빨기도 어렵고 막 되게 재질도 뭐 불편하고 막 사실 왜 그렇게 살찌면 다 비싼지 바로 모르겠어. 티나고. 제일 좋지도 않다. 그 그러니까. 회사의 그러니까 영업 후드티로 이익을 바꾸면 위해서 돼. 광고비, 판촉비. 사실 정장 맞춰도 그거보다 싸긴데. 그러니까 정장 입고 왜 학교 다니냐고. 그래서 움직이기 부모님 힘들게. 일제식 로망? 교육이다. 부모님들 로망, 이쁜 교복 입고 다니는 자녀들을 보는 통제하기 뿌듯함? 편해서 난 학교 가서 체육복으로 가려보는데. 그냥 교복 입고 다녀야지. 하루 종일 없애야죠.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애들 10시까지 앉혀놓으면서 맞아 기숙학원 있잖아요. 재수하는 기숙학원. 그런데 보면 다 애들 체육복 똑같은 거 입고 있잖아. 그래 그런 거 입어야지. 자, 그 다음이 좋은 일자리 50만 개 창출, 투자 15조 원 이상 유치. 이거 안 되죠.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계속 안 됐을 거예요.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얘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까이는 거 아니에요? 말만 하니까. 네. 카드 수수료 0.5% 인하. 되겠나? 지가 어떻게 해요? 카드 수수료 0.5%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인천시에? 자한당이 그 뭐냐 추진하고 있어요? 여당일 때는 그 할 수 있었겠지도 할 수 있었을지도 카드 모르죠. 수수료 낮춘다는 게 그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이기도 하지 않아요? 아니 시장들이 어떻게 카드 수수료 낮출 수 있어요? 못 낮추죠. 못 낮추죠. 근데 만약에 시장들이 연대해서 같이 낮추자 그러면은 할 수 할 수 있겠지. 있어요. 이거 정부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카드 정부에서 수수료를? 못해요. 그럼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 아니 왜냐면 조정? 카드사는 사기업이고 네. 정부는 정부잖아. 근데- 정부가 근데 사기업의 이걸 어떻게 마진율을 네 공약으로- 마음대로 하라고 할 수는 그러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걸 공약을 그러니까 어떻게 정책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낮춰주면 좋긴 소상공인 하지. 경영 안정 지원 자금 지원 확대. 이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대한다는 거겠죠. 아, 있는 그러니까 것보다.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 임대주택 확대 공급. 청년만 임대주택 사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39까지 하겠다. 그러면은 39에 임대주택 들어갔어. 40살이면 어떡할 거야? 계약서 쩐 대로.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 이 후보자가 그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집이에요? 예. 이 공약집을요? 예. 그럼 5대 공약으로 제출한 건 뭐예요? 5대 공약은 안 뽑았는데. 따로 그러니까 있어요. 5대 공약으로 제출한 건 뭐 공약집을 제출한 건 뭐예요? 5대 공약은 말 그대로 간추려서 5개만. 이건 상세하게 풀어서 낸 거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항상 청년 뭐 정책이 되게 많잖아요. 나 얘기도 많이 하고. 이게 우선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청년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 모든 정책이나 모든 기관마다 다 달라요. 어디까지는 뭐 31살까지, 어디까지는 33세까지 이런 식으로 다 다르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청년이 31살까지라고 정해졌어. 31살까지 받은 다음에 32살부터 못 받으면 어떡할 거야? 이거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보편적으로 가야 될 게 너무 이제 아무래도 청년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원인도 많아요. 지금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보편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닌가? 잠깐 조사하면 난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 그쵸. 그때 다 보편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임대주택을 보급하면 되죠. 청년한테만 그쵸. 보급할 게 아니고. 뭐 노인도 빈곤층이 엄청 두껍잖아요. 네. 청년만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닌데. 저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돈이 최고인 것 네. 같아요. 캐시가 맞아, 뭐 돈으로 짱. 주면 가정폭력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게 기본소득이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돈으로 줘서 월세 살라고 하면 돼. 그러면 월세 세입자도 좋고 그 윈윈 아니에요? 윈윈윈? 뭐 또 짓고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돈으로 자, 주면 모든 인천 시민한테.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시다. 다음에 지역 인재 할당제 개선. 이거 할당제 어디 하고 있나 보네. 나 지역 모르겠는데. 인재 할당. 그러니까 인천 기업이 인천 사람들을 뽑는 뭐 그런 건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천에 사람. 있는 기업이 인천에 뭐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뽑았을 때 거기에다가 뭐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지원금을 준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왜 주는 거예요? 지원금을? 왜냐하면 우리가 다 인천에 살지만 다 일하러 서울 가잖아요. 네. 그러면 세금 인천에서 나와야죠. 그러면
인천에 주거세 낼 거 아니에요. 아니, 주민세는 내고. 주민세를 서울에서 내요.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요? 네. 그러니까 집이 두 인천인데요? 군데 낸다고 봐야 돼요. 소득세 안에 주민세를 포함되니까 두 그런 거 군데 아니에요? 내면 안 되잖아요. 두 군데 내요. 원천 징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직장에서는요? 그건 회사에서 대신 내줘요. 회사에서 5명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면 5명치의 주민세를 회사가 그 부처로 그러면은 내요. 주민세가 인구수만큼 거치는 게 아닌 거네요? 더 거치는 거죠. 더 거치는 거네요? 네. 무슨 그게 주민세예요? 그럼 이거 그렇죠. 인두세가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뭐 하여간 주민세랑 비슷한 뭐 그런 세가 왜냐면은 이게 목적은 뭐냐면 우리 동네에다가 도로를 만들고 뭐 그 사람들 다니는 사람 편의시설을 만드는데 이거를 거기 사는 주민만 쓰는 게 아니라 아 거기에 일하러 오는 직장인, 사람들도 쓰잖아요. 주민세 말고 뭐가 있겠네요? 주민세로 알고 있는데 뭐 다른 건가? 뭐 하여간 항목이 다른가 보고 그러니까 지방세가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사는 곳에 거주하는 곳에 내고 또 직장에 있으면 직장에 소재한 그 지역 구역에 또 구에 그러면 또 내요. 인천에 사는데 인천에 직장이 있으면은 인천 주민세 그 세를 2번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어쨌든 세금은 거치는 거 아니에요? 왜 인천 사람을 뽑았다고 왜 지원을 해주죠? 이유가 뭐죠? 그리고 인천이니까. 아니, 그 사람이 서울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서울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천 근데 제 말은 왜 인천 사람이어야 되냐? 다른 사람이 와도 여기서 소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외부로 나간 지역에 있는 우리 그냥 흔히 말하는 고급 인력, 대학 졸업한 고급 인력이 다 외부로 나가서 하니까 돈을 많이 버는 보통 고급 인력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기서 돈을 써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 지역 경제 저는 활성화되고 이해가 세금도 안 많이 되는데. 붙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로 간다고 해서 꼭 인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인재가 다 그러니까- 빠져나갈까 봐 붙잡는 그런 건가? 그런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그래- 제 말은 일자리가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기업을 유치하는 그러니까 거죠. 일자리가 있는데 기업에서는 이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뽑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천 사람을 할당하면 이 사람 일자리에 맞지 않는데 인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혜택을 위해서 그럼 선택을 하겠죠. 혜택을 받든 안 받든 뭐 의무로 몇 프로 뽑아라. 근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공산주의 같은 제도예요. 의무로 뽑으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이거 지역 이동을 제한하는 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사람이 인천에 없다고 인천에 그 사람이 비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그 직장에 10자리인데 이 한 사람을 서울 사람으로 뽑든 뭐 제주도 사람으로 뽑든 인천 사람으로 뽑든 똑같잖아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선택을 하는 거지 이게 의무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의무제면 진짜 문제가 될 텐데. 할당제니까 할당을 해주는 거잖아요. 기업마다 지역 인재를 몇 명 뽑아라 이렇게. 할당제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할당제든 뭐 자율제든 인천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왜 인천 사람 뽑았다고 기업이 저희 이번에 신입사원 고용했으니까 세금 지원해 주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게 제도죠. 기업에서도 네. 뭐 청년 뭐 이제 청년 무슨 지원 통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기업이 청년을 고용한다고 무제한해 주는 게 아니라 한 기업당 몇 명까지 뭐 어느 정도 기업은 몇 명까지 이런 게 있어요. 그것도 그거 무슨 기업 청년 통장 그거 그 경기도지사 정책 아니에요?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지역 할당제라는 게 그거 있지. 이제 어느 정도 기업에서 지역 인재를 저는 몇 명을 할당제든 뽑는 아니든 인천 기업이 인천 사람 뽑는다고 세금을 주는 건 낭비 같아요. 왜 세금을 왜 줄 이유가 없죠? 세금을 깎아주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단지. 그러니까 인천 세수가 투입되는 건 인천 지역에 인천 사람들이 일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폐쇄주의죠. 뭐 트럼프 따라가나? 자유무역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아무 의미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냥 저 표 좀 주세요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다른 다 지방에서도 하고 있어요. 다 표 때문에 하는 거 같아요. 그런 거 그냥. 아닐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저희 시골이야. 시골이어가지고 뭐 뽑을 사람 아니면 시골인데도 시골로 하면 안 되겠다. 지방에서 지방 사람을 안 뽑고 다 서울 사람을 뽑는 거야. 저기 높은 좋은 대학교에 있는 애들을 쫙 뽑는 거야. 그래서 그 그래. 기업이 돈을 잘 벌어서 지방에 세금을 내면 좋죠. 해피하잖아.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뽑는 네. 거잖아요. 지금 서울 그 사람이. 얘는 지방 정부에서 권장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왜냐면 그러면 지방 애들은 서울 취직할 사람이 데가 없잖아. 지방이죠. 지방으로 그게 아니라- 이사로 오게 돼. 그러니까 이사를 와서 거기서 인구가 돈을 써요. 늘어나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직장이. 예를 들어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부분
그냥 일정한 수준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아무리 뭐 거기 기업이 없고 뭐 그래서 사람만 살면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 의대를 졸업하거나 뭐 법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안 하고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로스쿨 같은 것도 일부러 지역에다 다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스쿨 거기서 졸업한 다음에 다 서울로 올라와. 일자리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해야지 그 사람들의 그 뭐지 생계에도 보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 알겠다. 그러니까 네, 인구 지역에 이탈을 막기 위한 거구나. 네. 그렇죠. 인구 이탈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지원하겠다. 근데 그거는 할당을 할 게 아니라 살기 좋게 만들어야지. 일단 어려우니까 돈이 할당하지 줄어들면 말아야지. 살기 좋아지죠. 돈 내는 게 근데 줄어들면. 저걸 받는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 저 회사로 안 갈 것 같은데. 인천에 있는 인천 시민 인천 회사를 갈 때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이 남겠네요. 그치.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는 이것 때문에 사람을 특별히 인천 사람을 뽑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필요한 사람은 그 뽑죠. 지원자도 특별히 지원을 안 할 것 같고 저것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할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전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이 이탈되는 걸 막기 위한 건 모르겠는데 하면 지원금은 기업에 주지 말고 그 직원한테 주는 걸로 하면 좋겠어요. 그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게 낫지. 공공기관에 만약 강제로 된다고 치면은 이걸 위해서 대학교를 이쪽으로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다음으로 네.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전 모든 공약에 다 있는 모든 거. 공약에 다 있고. 중국 등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 수출 인프라는 많아요. 근데 마케팅은 공무원들 들어가면 안 돼. 맞아요. 맞아요. 공모에 들어가면 망해요. 나와. 대부분 다 나온 것 같은데요, 공약이 이분은. 원도심 이상. 원도심 개발 5년간 3조 원 투입. 예, 이것도 지금 뭐 빨리빨리 안 되고 있고. 인천 계양 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 이거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기 인천항 저쪽부터 월미도 저쪽인데 이게 저번에 뉴스에 나온 게 있어요. 그 월미도 쪽에 유정복이 친척이 땅들을 좀 있어요. 그것도 비싸게 사줬구나 시정부가. 아니 안 사.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네. 가지고 있는데 거기가 여기 개발이 개발하면? 되면 땅값이 올라가겠지. 그 땅을 시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을 하면. 비싸게 그 사야 땅을 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네. 주변을 개발하는 거야. 아, 돌렸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는 없어. 의심이야 그냥 의심인데 이래서 거기다 땅을 샀고 예를 들어서 얘가 거기다 그러니까 땅이 할 거다. 있기는 해요. 그건 어. 팩트고. 그래서 거기다 개발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의심을 여기저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다음. 그리고 검단 신도시 루원시티 사업 재개. 재개발. 여기가 지금 다 거의 논밭도 없지 사실은. 다 공장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대지거나 뭐 그런 식이죠. 그동안 뭐 했어요, 얘는? 아니 근데 얘는 뭐 얘가 뭐 전 시장 지금 현 시장이 아니었으면 모르겠는데 뭐 재개 그럼 자기가 안 한 걸 다시 하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네. 네, 아니, 뭔 말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멈춰놨다가 다시 하겠다. 말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했는데 앞으로 할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더 할게요. 뭐 아무튼 좀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재개발 지역 내 공원 및 주차장 확대. 이거는 뭐 계속 늘고 있어요. 예전부터 계속 꾸준히 이거 해야 늘고 돼요. 있기 때문에 얘가 이걸 공약에 안 써도 계속 할 거예요. 아마. 아, 이거 확실히 한 게 없나 보네요. 보통 한 게 있으면 제가 이걸 했습니다 쓸 텐데 한 게 없으니까 하겠다를 쓴 것 같은데 뒤에 느낌이. 안 봤어요 아직 뒤에. 그다음에 인천대로 제2 프로젝트 추진.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어떡해. 그다음에 청라도시의 글로벌 스마트 시티 조성. 하지 마 좀 이런 거. 이런 거는 공무원이 그냥 뭐 다 뭐 병원, 뭐 세브란스, 캠퍼스 유치 뭐 이런 거 넘어가죠 빨리빨리. 쓸데없는 거. 아. 얘 그 민간 민영화 병원은 취소했어요? 뭔데? 시장 이행률 찾아봤거든요. 네. 1위에요, 1위. 이행. 이게? 국가에서 6위고
다 이행했다는 거예요? 공약 이행률을? 근데 이행률을 인천시장 어떻게 신고할지 공약 이행률 모르니까. 전국 6위 평가 수도권 단체장 중 1위. 이행률이 꽤 높은가 봐요. 뭘 했지? 그럼 왜 그런 걸 안 써나요? 그러면 아니 이게 전 이행률을 얘기했잖아요. 이행률은 측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니까. 그러면 작은 단타로만 많이 하고 그냥 보지 큰건 마. 안 했나? 보지 말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미세먼지 예방 공기 청정기 마스크 보급 확대 어디다가 이거 공기청정기는 그 유치원에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데. 마스크 보급 확대 마스크는 누구한테? 정말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이건 얘네가 어떻게 해요? 이거 못해요. 근데 이건 뭐 국가나 이런 큰 지자체 다 정책 같은 거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 배기가스. 클린 로드 조성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뭐 하겠다는 거 도대체? 나무 같은 거 심어가지고 뭐 아까 우리 맞지 않을까? 우리 아까 했던 얘기 나오네요. 인천 대공원 소래새끼 생태공원을 명품 공원으로. 명품. 그냥 명품이 무슨 명품인지 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아까 했던 얘기 나오네요. 그리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이거는 부평구청장 후보들도 다 했던 얘기고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 조기 추진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얘기고 넘어갑시다. 문화 예산 3%까지 반영 5%까지 반영해줘. 5%까지. 국가 예산의 5% 정도 문화 예산에 쓰면 진짜 문화 그런 산업이 진짜 발달할 텐데 지금 1%? 아 1%밖에 안 돼요 지금? 국가 1년 예산에 1% 쓰지 않나? 1%도 예전에 목표였어요. 1% 쓰겠습니다라고 공약을. 그걸 본 것 같은데 예전 근데 공약에. 하는 거 보면 공약이 보면 다 쓸 데갈이 없는 데다가 예산을 쓰는 것 같은데. 인천이 그래도 생각보다 의외로 이거 많이 쓰는 거 돈 같긴 많이 해요. 써요. 예. 그때도 돈 막 많이 쓰는 네. 문학의 사람들이 국가 예산에 1%만 문학에 써줘도 고맙겠다고 진짜 엄청나게 발전할 거라고. 아니 근데 카지노를 카지노 특구를 문화 예산을 저기다 쓴다고? 근데 카지노는 이제 외국 아니 저게 문화 예산이에요? 카지노가? 항공 옆에다 지으면 뭐. 도박 예산. 그러니까 이 분에는 이게 트럼프 문화. 트럼프 문화, 아니, 카드 이게, 문화. 이게 그걸 수도 있어요. 그 외국계 뭐지 큰 카지노. 예, 걔네가 짓고 그 외국인 전용으로 하면 공항 옆이나 이런데 영종도에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화 산업이냐고요? 근데 이거 문화 박근혜 산업에 정부가 나가면 추진하던 거였잖아요. 도박 문화지. 근데 이게 인천이 돈을 그러니까 인천만에 뭔가 이게 문화재나 예술 쪽으로 없지 않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은 국제영화제 있고 옆에 부천만 하더라도 뭐 만화 관련된 걸로 이렇게 확실한 게 있는데 인천은 아트 풍물 축제. 아 부평 그런 거 할 돈이 없었어요 그동안. 하도 뭐 건물 같은 걸 많이 지어내가지고 건설을 많이 해서 세계 건축 박람회 뭐 이런 거면 괜찮을 수 있겠다. 송도 신도시 해가지고 건축도 문화죠 어떻게 보면. 건축 생태 뭐 관광. 섬 뭐 이런 거는 괜찮겠고. 인천 세계 도시 축전 했잖아. 아 맞다. 네? 예. 세계 도시 인천 축전. 세계 도시 축전. 그럼 뭐 했는데? 뭐- 뭐예요? 뭐 신도시. 보는 거예요? 그 돈 버린 거지 뭐. 돈 엄청 벌었지.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다 번지르르 그냥 좋은 말들만 써놓은 것 같은데. 그냥 뭐 별 네.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와 이거 진짜 어이없다. 크루즈 및 국내 여객부도 건설.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와? 아 지금 들어오는데 인천에? 아니 그게 크루즈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제주도 가는 그거잖아요. 아니 세월호 같은 거 크루즈 말하는 들어와요. 거 아니에요? 크루즈 들어와요 인천항에. 인천항에 들어서 어디 가요? 여기 그냥 황해도 도는 거예요? 내가 5,000 알기로는 톤급? 그 사람 태워가지고 그냥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로? 이게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부산 찍고 일본 가고 아. 그 대만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동해 쪽으로 한 바퀴 도는 것도 있었고 뭐 근데 이게 노선은 계속 바뀌어요. 수익이 안 나면 노선이 계속 근데 폐쇄되니까. 크루즈라는 게 이게 크루즈를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그래 크루즈라는 게 뷰가 좋은 연해를 막 타고 막 환경 좋은 바다를 가서 막 거기서 막 술도 먹고 놀고 그런 건데 그리고 여행도 하고 좋은 도시도 들려서 놀고 하는데 우리나라 인근 여기 동해나 뭐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아니 들어오기는 들어온다니까. 근데 그것도 있고 크루즈는 내부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즈 그 편하게. 내부에서 많이 놀긴 하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막 거기서 이제 별걸 다 넣잖아요 막 수영장 안에 들어가 있고 뭐. 인천항에도 크루즈 들어오고 동해항에도 크루즈 들어와요. 부산항에도 원래 들어오고. 크루즈가 근데 내부에서 놀고 사실 전박하는 건 며칠 안 되지 않아요?
뭐 근데 내부에서 넣을 거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크루즈를 탈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동하는 동안 이동하는 건 노는 거 하죠. 관광지로 네. 이동하는 동안 즐겁게 가라. 그러니까 너 그게 가라는 건데 그게 유럽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지. 뭐 어디 뭐 간다고 해서 뭐 굳이 배를 타고 그러니까 굳이 가는 동안 뷰가 좋은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경험을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유럽은 그러니까 크루즈를 한국에서 탈 바에 유럽에서 타는 거죠. 이미 그 비주얼이 다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외국에서 저희 나라 와가지고 여기 둘러보고 싶은 사람이 크루즈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탈 수 있는 거지 안 타잖아요.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외국 배가 들어와요? 네. 우리나라에 들린다고요? 전 세계 일주? 아니 세계 일주가 아니라 이제 이쪽 동아시아. 그러니까 동아시아 도는데 크루즈. 상해 이게 뭐 제가 이런 거 알기로 다 상업성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걸 굳이 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거죠. 이걸 왜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천천히 빨리 갈 길을. 우리 배 안에서 타본 놀려- 다음에 얘기합시다 이거. 네. 네. 이 주변에 저가- 단 한 번도 탔다는 근데- 소리 들어본 적이 근데 다 아시아계 사람들은 거기 이제 딱 페이 끊으면 술 무제한이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냐면 비행기 타고 가나 뭐 하면은 술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교통편을 타거나 뭐 움직이는 사람들. 근데 배 타고 가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냥 차도 없어. 가서 술 퍼 마시고 배 안에서 가서 놀고 또 다시 타면 또 술 퍼 마시고 수영도 할 수 있어. 얼마나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좋을 것 한번 같기도 타보고 하고. 예, 싶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아무거나 가서 달라는 술 다 준단 말이에요. 좋지 않아요? 아 행복하지. 좋겠네. 그런 네. 경험으로 좋은 것 같긴 한데. 자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네, 넘어가. 아라뱃길 친수 공간 조성 한강 연결 유람선 운행. 아, 유람. 근데 유람선 지금도 아라뱃길 하고 있잖아요. 네, 아라뱃길 하고 있어요. 넘어가. 그걸 갑시다. 뭐 길게 아무도 안 한다는 타지 거니까. 않아요? 타나? 아니 타. 나 한번 타. 인천 신항을 왜 또 확장해요? 부족한가 보지. 이거는 다른 데도 남아 돌아가지고 다른 지금. 후보도 자, 신앙 우리 얘기 저거 나오더라고. 봅시다. 그 남구 사는 사람 있죠? 이 남구에 지하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지하 고속도로 동시 추진 이거 안 할 텐데 여기까지 안 해. 지하화는 저기 부평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요? 경인고속도로 지하로 인천역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인천역까지? 네, 1호선 지상화돼 있는 부분은 다 지하화로 인천에. 내가 알기로는 부평까지. 인천역에서 부평역까지. 그게 인천이잖아요. 인천 1호선. 아니 지금 아니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 응, 고속도로를 부평까지만 고속도로 지하로 고속도로를 뚫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도로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이 그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말만 아, 그 정책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계속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리고 인천 뮤지엄 파크 조성 뮤지엄? 뮤지엄 남구까지 뮤지엄 파크를 보러 올까요? 뮤지엄 파크가 차라리 뭐지? 그러니까 그냥 인천에 하면 그냥 쓸 수 뭘까? 있는 거 다 써놓은 것 같은데. 남구 캠퍼스 타운 조성 캠퍼스 없잖아 이사 갔잖아 있어요. 청라 아니 청운대 청운대학교. 응, 청운대 네. 거기 뭐 도화 구역 활성화 그 아파트 지금 그 땅에 다 져놓으면 이제 활성화 되겠지 그죠. 거기 지금 다 이거는 재개발만 뭐- 하니까. 공사를 빨리 끝내야 뭘 입주가 되고. 숭이동 꿈동산 공원 저기 숭이동 꿈동산 공원이 어디야? 숭이동 저 숭이동 안 꼭대기에 가봤어요. 꿈동산 공원이 있어요. 수봉공원 그런 비슷한 예. 그 밑에? 수공공원 밑에 있는 거야? 왜 남구를 사는데? 주한 재정비 촉진 지구 활성화 해야 될 만한 동네가 있긴 해요 주안에 거기도 있긴 한데 활성화까지는 모르겠다. 하면 좋죠. 세진 빌라 일원 수봉공원 편입 개발 추진 이건 어딘지 모르겠다. 수봉 영산 마을 복합 문화타운 조기 여기도 어딘지 모르겠네. 조기 추진이니까 추진은 한 거였네요. 아니 조기 추진 빨리 하겠다라고. 아 그냥 빨리 하겠다라고. 인천 보훈병원 증설 추진 해라 좀 이런 거. 해야죠 그건. 용현 하객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 여기 가본 사람 있어요? 여기 부평구 없어요? 부평구? 부평구 뒤에 있어요. 아, 여기 남구 있잖아 남구. 남구. 그 다음에 수인선 철도 유휴부지 공원 조성 이거 해놓지 않았나? 지금 이미 하고 해놓은 것 같은데. 잘 몰라서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렇죠. 넘어갈까요? 넘어가서 부평구 넘어갑시다. 부평구 사람 제일 많으니까. 부평구 연수구.
연소. 부평구 평구. 경인전철 GTX-B. 지하화 및 GTX-B 노선 동시 예, 추진. 그건 안 하는 걸로 하고. 예. 이거 안 하면 GTX도? B 근데 저거 아 GTX-B는 해야죠. 예. 부평 미군기지 공원화 사업 조기 추진. 저 말만 계속 있었던.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맨날 얘기 나오니까. 그다음에 뭐 시장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굴포천도 맨날 나오고 있고. 영유아 종합병원 조기 추진. 이거는 원래 계획이 있었나? 조기 추진이라고 해야죠. 인천에 없잖아. 예. 뭐 그런 병원은 좋죠. 영유아 그 종합센터? 센터가 없잖아요. 인천에. 영유아 종합센터라는 게 병원이에요? 영유아 병원? 네, 영유아 병원이 없잖아요. 따로. 거기 특화된 병원. 해야죠 그런 건. 있으면 좋죠. 갈산동 한전 유유부지 공원화 추진. 한전이 안 줄 것 같은데. 장고개가 어디예요? 부평동 및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 개설. 장고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장고개라고 있어요. 도로 개설을 하면은 좀 교통이 편해지는데 지금 거기를 다른 걸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이런 걸로.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화 박물관 조성. 그게 뭐지? 이게 그럼 뭐 굳이 할 필요 있는가? 이게 그 뭐지? 아니 일제시대인가? 미쓰비시가 얘가 그 전범 기업 아니에요? 아니 미쓰비시? 그 미쯔비시라고 그러잖아. 다 같은 데인지 다른지 모르겠어. 이게 뭐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나도 이 미쯔비시 줄사택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박물관 그 다음에 뭐 하면 좋죠. 박물관 뭐 문화 사업이니까. 부평 광산 개발을 통해 체험 관광단지 조성. 평에 굳이 그런 거 있지. 우와 광명에 체험해보자. 광명에 동굴 있잖아요. 거기 되게 네. 좋다는데요. 거기처럼 사람들 많이 가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거 근데 여기 그게 그 될까? 동굴이 아니라 광산이잖아요. 광산이 되게 좁을 거 아니에요. 좁고 더럽고 그럴 것 같은데. 은광인데 네? 그러니까 은광인데 어쨌든 다 흙이잖아요. 인간은 다른가요? 은이 있진 않잖아요 여기. 은이 있으면은 가서 캐는 거야. 실버러시가 일어나죠 네, 거기. 실버러시. 그다음에 군부대 외곽 이전 및 시민 공원화 추진. 그건 해야죠. 어디로 가라 그래? 검단으로 보내? 없애야죠 군부대를. 그다음에 10정 이건 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남북이 십정동 지금. 여름을길 이건 하고 있는 것 같고 10정 녹지 이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미쓰비시 줄사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수 공장에 강제징용된 노동자들이 살던 합숙소다. 거기 아 그렇구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대요. 거기 밀어버릴 것 같던데. 근데 별로일 것 그거를 같은데. 박물관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네. 박물관으로 하는 게 다음 좋죠. 후보 봅시다. 이 후보는 현 시장이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한 게 없어 보여도 본인은 많이 했다고 하니까. 여기 적어놨네. 네. 공약 이행률 수도권 단체장 중 1위. 힘들다. 잠깐 쉬고. 네 마지막입니다. 저기 빨리. 힘을 내세요. 읽어줘. 나 힘들어 이제. 내가 다 읽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네. 박남춘님 1번. 기대는 안 되지만 한번 빨리. 이분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뭐 공약을 이행하고 서해. 싶어 하나 봐요. 민주당 후보니까. 인천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평화협력특구 이거 뭐지?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시장이 반대해도 안 되지만 인천 개성 해주를 어떻게? 그래요? 반대하면 안 돼요? 이 시장이 미친 듯이 반대하면 못하죠. 그렇구나. 전 좋은 거 같은데. 이거 말 나온 거 아니에요? 딴 사람 다 벌써 했어. 나왔어요? 다 써놨어. 좋은 거 진짜요? 같은데. 네, 그럼 다 써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보기 불편하게 공약집 올리지 않았어요? 프린트를 잘못한 거 아니, 아니에요? 아니. PDF를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취급가인데 지금 오히려 이게 요만하게 가장 올렸단 말이야. 이 사람은 판형을 요만하게 만든 거야. 그렇구만. 재창조 도시? 원도심과 신도시가 어우러지는 재창조 도시. 그게 문재인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맞춤형 원도심 혁신지구 지정. 너무 말이 어렵다. 제가 할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번은 평화 뭐 경제 협력 지대를 만들겠다는 거고 2번은 이제 도시 사업 재개발 관련된 건데 뭐
문재인 정부가 도와주고 있고 1번. 2번 원도심 뭐 이런 거 다시 살리겠다. 3번 뭐 도시재생위원회 설치하겠다. 4번 현장이랑 소통하겠다. 5번 이건 낫네요. 인천항을 늘리는 것보다 인천 내항을 재개발하는 건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군부대 이전 이건 당연한 거고. 뭐 청년 창업 뭐 복합문화 맞춤 뭐 지역 대학을 맞춤형 뭐 혁신지구 지정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막연하대. 이런 식으로 공약을 3번은 교통 GTX-B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서울 지하철 2호선 환승 없이 청라역까지 연장 2호선을요? 아 2호선은 청라까지 연장한다 이거 서울에서 지원받아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할 필요도 하면 좋지 않아요? 청라까지? 하면 좋은데 청라 굳이 쪽이 살아나 여기서 부평에서 바로 청라까지 뿅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뿅은 안 되고 청라도 꽤 머니까 청라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죠. 서울로 지금 서울로 청라 서울 진짜 2호선 해꿀이잖아요, 교통. 청라요? 차 타고 다니면 거기 좋죠. 차에서 거기 차 타고 그 가면 빠져 좋아. 나오는 그 길이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근데 그 도로 맨날 막히고. 그게 뭐지 교통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한데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불편하지 않아요? 서울로 그냥 왔다 근데 갔다. 엄청 이거는 막히잖아요. 서울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길이 너무 막혀. 일단 지원금 자체를 받았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서울 지하철이 9호선 막 있잖아요. 근데 이 9호선이라는 거는 지하 9층까지 뚫었다는 거거든요. 철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밑으로 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관계자분이 그 하이퍼루프 있잖아요. 그건 뚫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이 뚫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하철이 확장될 수 있는 구간이 보면 수도권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큰 지자체가 인천시잖아요. 그러니까 뚫을 리즈는 많은 거죠.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다 핵심 지역인 뭐 청라 이런 데다 그러면 뚫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GTX 하고 그리고 인천 1호선을 검단으로 연장하겠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을 청라로 연장하겠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직접 영종도 쪽으로 연결하겠다. 지가 무슨 만능이야 저걸 다 하겠대. 서울 지하철 하나도 있는데. 4호선을 인천역까지 연결하겠다. 5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겠다. 다 제3 인천이 연륙도도 중심이 조기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이 할 수 있는 모든 교통 정책을 지금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근데 난 제3 연륙구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 사실. 이게 뭐예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영종도에서 그 땅으로 오는 다리.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그게 있잖아요. 인천 쪽으로 연결하겠다는 하나 거예요. 더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 구도심이 활성화되면 인천 쪽에도 필요하죠, 연륙구가. 근데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지금 있으니까. 인천대교랑 영종대교도 텅텅 비어 있는데 그렇게 차들이 뻥뻥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싸서 그런 거죠, 돈이. 그래도 갈 사람 다 갈 사람은 가지만. 갈 사람 가는데 네. 그렇게 뻥뻥 뚫려 있는데 굳이 저게 예를 들어서 이제 월미도에서 영종도 쪽으로 가는 그 직선거리를 따지면 거의 최단거리잖아요. 거기다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지금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그 차가 나오는 쪽에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땅값이 올라가고 그쪽에다 뚫겠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막 네. 그런다는 거죠. 여기다 뚫어달라 저기다 뚫어달라. 그래가지고 노선이 정해진 것도 아니거든요. 뭐 나중에 일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 공약은 미래산업 공약인 것 같은데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겠다. 1조 원. 이거는 계속 다 하는 말들이고 송도는 바이오, 교육, R&D, 문화, 관광, 마이스 산업을 하겠고 영종도는 복합 관광, 복합 물류, 항공 클러스터 드론 이거 맞고 청라, 로봇, AI, 제조부품, 국제 업무, 관광 유통은 계속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하고 있나요? 청라는? 없는 것 같은데. 로봇 센터 같은 거 있긴 하네. 근데 그거는 이제 회사가 아니라 정부 건물이잖아요. 회사들을 있어요? 유치해서 거기 이렇게 넣어놨어요. 뭐 지역별로 투자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계양 테크노밸리 최첨단 산업단지로 확대하겠다. 뭐 R&D 유통 뭐
청년 예비 예비 창업만. 창업가를 위한 드림촌을 조성하겠다. 뭐 다 뻔한 얘기네. 난 근데 청년한테 자꾸 창업하라는 게 이제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아서. 제대로 지원도 안 해줘요. 우리 지원해줘도 지원을 해주는 돈 쓰는 것도 그래도 어렵고. 사람이 네. 이제 사람이 뭐 회사를 창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걸 체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창업을 유도한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짓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잖아. 저는 꼭 회사를 다녀야만 창업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회사 경험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확률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건 확률이잖아요. 네, 확률상으로 확률로 그렇다는데. 얘기할 거면 그런데 뭐 인생은 확률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쟁도 확률로 얘기하고 뭐 핵발전소 터지는 것도 확률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왜냐면 그러면 확률상 회사를 나온 사람이 말 그대로 성공률이 좋아야 되는데 또 그건 다 아니잖아요. 그럼 뭐 60%가 좋다, 70%가 좋다. 그것도 전 너무 애매한 것 같고 다만 창업을 지원해 줄 때 제대로 지원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와서 일해.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지원해주겠다는데 뭐 보증금을 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지원이에요? 싸게 주는 거야. 싸게 주는 거지 들어올 돈이 없는데 어떻게 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뭐 써라 이거 써도 된다. 근데 뭐 이건 영수증 처리해야 되고 이건 뭐 이렇게 쓰고 이건 저렇게 쓰고 이거 안 쓰고 말겠다. 또 안 쓸 수는 없고 돈은 받았으니까 영수증 처리도 다 해야 되고 원하는 곳엔 못 쓰고 오히려 그 돈을 쓰려고 사람을 한 명 더 뽑아야 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른 일을 못해. 그 돈 쓰는 법을 확인하고 거기 담당자도 몰라요. 확인해 보겠다. 이제 열받았던 기억이에요. 그리고 5번째는 교육 공약인데 뭐 당연히 미래 교육을 하겠다. 뭐 창의적인 초중고 무상급식을 하겠다. 무상 다 교육을 똑같네요. 하겠다. 뭐 무상 교복을 하겠다. 뭐 첨단 산업과 마이스터 고를 육성하겠다. 뭐 마을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겠다.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겠다. 좋네요. 저 못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지? 이 마이스터고 육성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장인 있죠. 장인이 이 학생을 데려다가 거기서 그 말 그대로 도제식으로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라는 게 그런 게 안 돼, 그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장인들도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이스터고가 우리나라의 그 유럽식의 마이스터고를 될 수가 없어. 근데 유럽식의 마이스터고를 한다고 이름만 써놓고 예, 그냥 전혀 이전에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하고 있던 실업계고교 특성화고. 특성화고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니까. 항만항공 첨단 산업과 연계한 마이스터고인데요? 안 되고 있잖아. 이게 지금 예를 들어 그러니까 마이스터 고 자체의 운영 방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특성화고. 특성화고가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제 그 항공 있잖아요. 항공 여기 배군역 앞에 보면 항공 정비하는 그 학교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나도 기자가 하는 얘기를 들은 거니까 그 공항에 보면 항공 정비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연봉도 굉장히 높은 편이래요. 초봉도 뭐 네. 고등학교 졸업해서 들어가는 뭐 초봉이 4천 몇백 뭐 4천 이런도 하고 근데 사람을 끊임없이 뽑는데요. 1년 내내. 그냥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 근데 그건 뭐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대요. 일이 되게 힘들어서 그 돈을 많이 주는데도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아, 그렇겠구나. 아무래도 로테이션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지금 특성화고 운영하는 방식대로 취업률만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말 그대로 항공 정비하는 근데 장인이 되려고 하면 이거는 그건 지금 이거랑 쉽지 않죠. 떠나서 마이스터 고라는 교육제도 운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장인을 자르는 현실이잖아요. 지금 인건비 많이 든다고. 그쵸. 장인을 안 키우죠 또 그리고. 그러니까 장인 원래 있는 장인들을 약간 우대를 잘 안 해주지 않나요? 우대를 해주. 근데 그거는 이제 나는 저임금 문제하고도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으면 저거 좋은 거라는 건 분명히 알거든. 그러니까 좋은 거를 많은 돈을 주고 사겠지만 우리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되게 쪼들리게 살고 있는데
똑같은 책상을 사면 이제 나처럼 이렇게 17,000원짜리 책상을 사지. 그 사람들 장인들이 만들어놓은 50만 원, 100만 원짜리 책상을 사겠냐. 기본적으로 장인이 있으려면은 그 산업의 일부라도 고부가 가치성을 부여한 산업이나 그 회사들이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5대 산업이 그걸 넘어가기 전에 지금 흔들려서 그런 거지. 근데 이 장인이라는 분들 자체 이제 문화재,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우리가 또 우대를 안 하지도 않아. 우대, 그러니까 국가 차원이나 뭐 차원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그러니까 한다든가 인간 그런 것도 문화재랑 없지 않아요? 장인이랑은 좀 다르지 않아요? 다르죠. 다른데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는 용어로는 다른 건데,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유럽에 가면 그 장인이란 사람들이 진짜 바느질해서 만든 거 비싸게 주고 사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간 문화재들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같은 거죠. 장인이나 인간 문화재 같은 건데, 우리 인간 문화재들은 지원금 받아서 살고 그 사람들이 만드는 공예품 같은 거는 너무 비싸가지고 전혀 안 팔리고. 그러니까 인간 문화재는 우리 전통에 관련된 거고 장인은 전통 외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장인 상공 장인 전통도 뭐 이런 거 포함하는 있으니까. 거죠. 따지면. 장인도요? 예. 왜 우리가 옷 한복 지금도 사 입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시계 장인이다. 예. 근데 시계 인간 문화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래서 뭐 상을 만드는 달인이다. 뭐 그릇을 유기를 만드는 달인이다. 근데 유기는 또 우리들이 인간 문화재라고 하잖아요. 유기 장인인데 인간 문화재다. 그러니까 약간 전통적인 건 문화재고, 그러니까 문화재 차원은 이걸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면 좋지만 정부 차원에서 문화 보존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거고, 장인이라는 건 사실 돈 벌기 위한 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인간 문화재도 사실 돈을 벌려고 계속 만들긴 하죠. 팔로도 계속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안 팔리는 거지, 비싸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지원 안 하는 건 그거는 아니니까. 근데 마이스터고랑 상관없지 않아요? 인간 문화재는? 마이스터교에서 막 유기를 짜는 거, 유기를 왜 만드는 하죠? 거. 그런 거 하는 데도 있지. 마이스터교에서 해요? 전통 방식으로 유기를 그런 거 만드는 가르치는 데도 있지. 그래요? 예, 시골 가면 근데 있죠. 유기를 누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어떤 산지로 유명한 동네 가면 그런 거 하는 과가 있죠. 그러면 초청 아, 제주도 뭐 감귤학과처럼? 초청할 수도 있고 감귤을 잘 장인분들 재배하는 일단 장인. 인천이랑 자, 여튼 네 마이스터고는 네, 마이스터교 문제는 나중에 이거는 따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는 마이스터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마이스터교를 뭐 한다니까 그 특성화 교로 운영을 하겠죠. 그거는. 그럼 복지 공약은 복지기금 1천억 원을 마련해서 쓰겠다. 좋은 거죠. 산후조리원을 설립하겠다. 방문 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좋은 거죠.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공동 돌봄 나눔터를 설치하겠다. 주민센터, 시장, 보건소 등에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공동 나눔센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애들 그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공동 돌봄 공동 나눔터. 돌보는 거. 그리고 지원이나 그런 그게 있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애들을 집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거기 같이 와서 맞아, 문화센터 같은데. 그냥 애들 놀 수 있게 해놓고 엄마들이 거기서 엄마들 얘기도 하고 돌아가면서 애들 여러 명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런 데가 좀 있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많이 생기면 편하겠죠. 엄마들이 효드림 이렇게 했지. 통합복지 카드가 뭔지 좀 설명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거니까 그냥 뭐 돈을 쓸 수 있는 카드가 여기에는 버스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걸. 원하는 복지 생활에 쓸 수 있는 좋네. 복지여야만 되는 거지. 복지 생활. 복지 생활이라는 뭐 게 이렇게 뭐죠? 병원이든 뭐 이런 거든 지하철도 다 이 카드로 쓸 수 버스도 있는 거 가능할 아니에요? 수도 있지.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영화 보러 가지고 쓰면 안 되나? 그것도 복지 그것도 아니야? 복지지. 75세 이상이면. 문화복지지. 좋은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들 돌봄 체계. 안심 안부소. 어르신들이 혼자 사는 거 그런 거 같은데요.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아, 저기 IoT 관련해서 집에다가 센서를 달겠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저한테. 저 잠깐 화내시는 것 같아요. 참으려고 했는데. 언제부터 얘기하고 왔다고. 물소리 녹음되겠다 또. 아, 잘라주세요. 네, 집에 혼자 사는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 센서를 달아놓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안 움직여.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놔서 어디
알람이 울리겠지.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안 움직이네. 그럼 전화 걸어보고 안 받는다. 그러면 밖에 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걸어보고 안 받는다. 그러면 누가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인천 제2의료원 설립, 시립 공공요양원 설립, 해야 돼 그거는. 베리어 프리 건물 확충. 하는 건 좋겠지만 어떻게 해? 이게 뭔 베리어 말이에요? 프리가 뭐예요? 베리어. 왜냐면은 그 시각이나 청각 장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뭐라 그러지? 장애인과 어르신 이동 다양한 어렵지 그런 않 그냥 보통 사람들과 아. 똑같이 쓸 수 있게 신호등에서 소리 나든가 그런 그런 것들. 거예요. 네. 그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베리어가 없는 건물들을 많이 확충하겠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써놨지? 노인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배려가 너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건물들. 휠체어 이런 것도 그렇고 불편하잖아요. 난 그걸 어떻게 아니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가 궁금해요. 자 다음에 네, 7번은 환경 관련된 공약인데 뭐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공공시설, 뭐 지하철, 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정 등의 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전기버스로 바꾸겠다. 전기택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 석탄 화력발전을 봄철엔 일시적으로 셧다운을 하겠다. 그냥 없애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인천환경이 친환경 생태하천 복원 및 도시숲 조성. 이건 뭐 환경 보전에 대한 거니까. 악취 해결 전담반 구성. 인천 물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홍보관 가봐. 홍보관 만수동 홍보관 있잖아. 안 돼 성공하는 거 아닐까요? 잘 돼 성공하는 건가? 근데 거기는 그 물센터 생겼을 때 정수센터 생겼을 때부터 있던 거니까.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 이거 다 환경 존인데. 스쿨존 8번은 안전 관련된 공약인데 스쿨존 옐로우 카펫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거 옐로우 카펫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거 그 애들이 신호등에다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쫙 이거 횡단보도 앞 뒤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쫙 칠해 놓은 거 보셨죠? 그 보도 그 인도에다가. 근데 벽 같은 데다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그냥 그러니까-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대기하는 지역에 바닥이면 벽이면 다 노란색으로 싹 칠해놔요. 여기 사람이 막 여기 다니잖아요. 여기 막 건너고 여기를 요렇게 해서 다 노란색으로 칠해놔요. 그러면 애기들이 여기 서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아 원래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노란색 줄만 쳐져 있는 걸 그렇게 그냥 확대돼서. 근데 잘 보이고 안 보이고 떠나서 튀어나오면 박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치. 근데 여기 있으면 더 잘 보인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좀 빛이 이렇게 라이트가 조금만 비춰도 이게 반짝반짝거리게 이렇게 그런 걸로 돼 있어요. 잘 반짝반짝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저는 보이게. 별로 쓸모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카메라 딱 30km 딱 박아버리면 절대 아니 벌금 하루고 한 30만 원씩 때려버리면 어떻게 과속을 해요 거기서? 근데 사실 과속을 안 한다고 쳐도 애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30km가 30km면 대응하기가 쉬우니까. 30km가 그 속도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잖아요. 30km가. 그냥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딴짓 안 하고 앞에 보면서 운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과속 카메라 30만 원. 그럼 절대 과속 못해. 스쿨존 그거 한 번 나오면 울 걸요? 30만 원 나 벌금이 스쿨존 앞에서 걸리면 너무 사람을 안 믿는 데인가? 그리고 재난 트라우마 센터 설치해서 뭐 치료를 하겠다.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을 확대하겠다. 여성 안심 마을을 조성하겠다. 화학 사고를 대응 방제 센터를 설치하겠다. 해양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양 사고에 선제 대응하겠다. 화학 사고는 요번에 것 때문에 그런 건가. 네, 다 말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9번 일자리 관련된 대책.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겠다. 구직 청년에게 드림 체크 카드를 발행해서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다. 왜요? 구직 청년한테? 구직하라고. 아 구직 청년. 근데 구직 청년이 뭔지, 구직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청년이 몇 살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1,000만 원을 돌려주는 통장을 만들겠다.
월 10만 원은 3년이면은 오 많이 주네. 360. 중소기업은 뭐고? 그럼 왜 차별해? 다른 데 취업한 거는 인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면은 이거 누가 냈던 공약이 이거 있죠? 지금 경기- 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것도 아, 그래요? 경기도가. 아니 근데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이 인천 지역에 와서 취업하면 인천 세금으로 그 사람한테 돈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인천 시민만 해당되는 아, 게 약간. 아니라? 인천 시민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인천 시민만 인천 시민이 있죠. 인천의 인천 지역에 거주지. 그러니까 인천 시민이 다른 지역의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주는 것 같은데 그건 잘 그렇진 않을 모르겠네.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생각 없이 막 만드네. 이거는 근데 여기 공약 이 뭐야 5대 공약의 거를 자세하게 풀어쓰려면 이거 읽고 이게 뭔지 파악을 할 수 있게 써야 되는데 이것도 간추려 근데 써놓고 이것도 간추려 그거는 써놓고 모든 후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시장을 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말해보고. 다음 시장 후보로 네, 인천 이 시장으로 바꾸시죠. 여성 친화 기업 인증 제도를 하겠대요. 여성 일하기 좋은 센터를 확대하고 무슨 말 그냥 인권으로 그냥 다 감옥 보내버리고 벌금 매겨버리면 그리고 마을 선생님들 양질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어르신들 그냥 돈 줘도 좀 쉬게 하면 안 돼요? 왜 자꾸 일 시키려고 하지? 사실 왜냐면 돈 주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그냥 좀 쉬게 돈 받지 마라. 어르신들 일해서 이런 아프면 거지. 괜히 가족들이 고생한단 말이야. 근데 수익 없이 돈만 주기만 시작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주는 돈 포함해서 딱 77만 원씩 주면 지금 노인연금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노령연금. 노령연금 아니, 나와요. 받는 사람도 네.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은 받아요. 장애인 취업교육 지원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설립을 하겠다 하고 나머지는 뭐 지역별로 공약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뭐 다 똑같네요. 아까 그거랑 완전 비슷한 거 똑같네. 자, 우리가 4명치를 순식간에 봤는데 우선 문병호는 빼기로 했죠. 네네네 왜요? 별로 예. 아, 워낙 공약이 너무 마구잡이라서. 전이 누구요? 이 사람이 이응호, 아니, 김응호 김응호. 김응호 공약이 제일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도 이것저것 다 써놓은 건 마찬가지라서. 아 그러니까 디테일한 건 1번 2번 후보가 디테일한데 지금 1번 2번 후보가 써놓은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시장으로서 자기 시장 할 일이 뭡니까? 시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비전이 뭐고 시장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시가 몇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수도권이잖아요. 비전이 뭐고 정확히 중앙정부 어떻게 연결할 거고 당 정책과 어떻게 지방 정책이 연결되는지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놓으면 얘밖에 없어요. 김응호? 근데 너무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써온 느낌이라 이 사람도. 자, 그러면 다 마음속에 정했어요? 누구 찍을지? 어렵네요. 이건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 오늘이 바로 투표라면 누굴 찍겠습니까? 이런 거네. 그리고 비밀 투표 아니야 우리? 저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다 왜 비밀이잖아요. 선거 지금. 저희 다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이번에 후보들 이렇게 보는데 아 그거 말고 될 것 같은 사람 얘기해보죠. 누가 당선될 것 지금 같다. 내 뽑을 사람 말고. 박남춘이 될 것 같아요. 몇 프로예요? 박남춘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압도적으로 진짜요? 높아야지. 지지율이요? 전 유정복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1.5배? 2.5배? 진짜요? 거의 2배 높아요. 2.5배 이렇게 박남춘이. 돼요. 유정보다. 아니 인천이 언제 이렇게 됐죠? 왜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안상수가 망쳐놔서 송영길을 뽑았더니 송영길은 뻘짓거리하다가 계속 헛발질만 하고 뻘짓거리만 하고 있어가지고 유정복을 뽑아놓은 거예요. 유정복을 뽑아놨더니 사람들이 유정복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박남춘을 뽑을 것 같아. 지금 이제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요. 인천 시장은 박남춘 47%, 유정복 18%, 2배 넘네. 문병호 3.5, 김응호 3.1%, 그리고 인천시 교육감은 모른다가 54%, 그리고 최순자가 11%, 그리고 소름. 박융수가 9%. 교육감? 네. 박용수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는데? 박용수가 누구요? 지난 아닌데. 아니 왜 이렇게 1, 2위 간의 격차가 많이 나요? 전체적으로? 자한당이라서. 지금 자한당이 이기고 있는 지역이 대구광역시랑 경상북도. 대구 경북밖에 없어요. 지금 부산도 넘어갔죠. 제주도는 원희룡이가 전략을 잘 세웠지. 자한당으로 나왔으면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1등하고 있잖아요. 부산도 되게 많이 차이 나네. 와 이번 선거는 완전 어쩔 수 없네요. 그냥 이거 독재인데 독재. 경북 빼고 다 파란색 칠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저번 총선 때도 압승할 것 같았는데 또 안 그랬으니까 알 수 혹시라도 없죠. 근데- 까보지 않으면. 근데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밀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정책 잘 해봐라 실행하라고. 잘하면 대통령 따라 밀어주는 건데 분명히 제가 볼 때 개판 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밀어주고 나면. 민주당 나 민주당 권리당원 카페에 들어가면 계속 욕만 하고 있어 민주당. 그러니까 분명히 개판 칠 것 같은데 부산은 그걸 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는 거마다 시비를 거니까 그거는 너무 신물이 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부산이 한국당이 우세한 지역인데 그러니까 뭐 가상 대결 같은 거 여론조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 후보의 결과와 지금 나온 후보의 결과가 비슷해요. 받는 지지가. 그럼 좋은 후보가 아니란 뜻이잖아요. 이 후보가 지금 나온 후보가 이 사람 안 좋다. 그래서 홍미영이 부평구청장 나와도 50%를 지지를 받고 지금 구청장 나와도 50%를 받으면 이놈은 홍미영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거니까 지지율을 똑같이 받는 사람들이 당을 밀어주고 있다는 건데 그쵸. 지금 나오는 후보나 공약을 보면 거저먹겠다는 거잖아요. 제 생각. 그런 보통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공약을 안 보니까. 그러면 지금 저 공약집도 안 올린 거 보면 저는 민주당도 쪼개질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 복지 제도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지금 복지잖아요. 복지 정책에 따라 산업 정책이 다 달라지니까. 근데 기본소득 반대하잖아요. 근데 보편적 복지는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든지. 왜냐면 보편적 제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무슨 뭐 다 줘 그러면 나중엔 이 예산 좀 아끼자 그러고 야 이거 100% 줄 거 80% 주고 기본소득으로 주자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본소득이 나온 거니까. 예산 아끼는 건 좋은데 그게 민주당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슨 일 안 하는 사람한테 돈 주냐 이러니까. 저기 보면 그 의원들 있잖아요. 시의원, 구의원들은 그 간추린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5대 공약도 안 냈어요? 네. 다 그 프로필밖에 없어요. 후보자 프로필. 부평구 제가 보내드린 영상에 부평구 의원 의회. 그 의회 출석률도 최악이고 그 낸 거 있잖아요. 발의한 거. 조례발의. 그것도 최하라고 이거 전국 꼴찌했잖아요. 국회의원한테 오는 문자 안 오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오면 어디 안 뭐 돼요. 신고할 데 없나? 받아야 못해요. 돼요. 그게 선거법에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개인정보 얼마 전에 그 팩트체크에서 봤는데 제 번호 어떻게 아셨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대답을 확실히 못하면 네. 그 불법이래요. 일단 국회 그 선거 운동하는 사람이 문자를 보내는 거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건 무조건 받아야. 난 미친 듯이 많이. 난 당원으로 가입되겠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와. 하여튼 그러면 이번 선거 때는 이제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하겠죠? 교육감은 누가 될 것 같아요? 교육감 아까 이게 그 빨간색- 여론조사가 보니까 좀 오래됐더라고요. 5월 14일자라. 저는 그 교육감은 도 후보? 진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감은 정말 잘 뽑아요. 아 진짜요? 왜요? 도성훈. 학부모들이 눈을 켜고 보니까 도성훈 후보. 제일 이득이 되는 후보를 잘 뽑는. 그러니까 그럼 뭐해? 시장 2000년 공약은 안 봐도 깜빡갔는데. 교육감 공약은 보더라고. 그건 왜냐면 그런 학부모들이 뭐 시장 뭐 이놈 저놈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것 같아요. 뭐 애들 인성교육 하지 말고 지 인성이나 단속하지. 깜빵 가놓고. 이렇게 보면 그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와요. 후보마다. 그렇네. 와 그러면 이 앞섰네. 분위기에 선거 전날에 회담하고 그 다음날 선거하고 이제 그때 종전 얘기도 만약에 나오면 이제 난 6월 9일날 선거하러 가려고. 투표하러 가려고. 사전 투표. 사전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사전 투표. 사전 투표하고 싶어요. 사전 투표가 6월 8일, 6월 9일날 아 이틀에. 그래요? 이틀 그래야겠다. 사전 하는데 투표해야겠다. 이제 가까운 동사무소 가면 돼요. 아 그럼 토요일날도 동사무소 여는 거네요? 투표하는 데만. 좋다. 나 사전 투표.
사전 투표가 간편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언제서 다 할 수 신분증만 들고 있고. 가면 되니까. 줄 안 서도 되니까. 근데 이게 정치 할 때 시장이 이렇게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만약에 압승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영향이 좀 큰가요? 지자체가 그쵸. 다 왜냐면 지금까지 딴지 걸다가 표를 못 받았는데 다음 총선 의식을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따라 다음 총선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지. 요번에 사실 회담 날짜가 전 기가 막혔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저렇게 되지? 저희 모든 후보를 다 살펴보긴 했네요. 와, 다 진짜 대상이 힘들다, 있고, 이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명씩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근데 공약집이 안 나왔었으니까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공약집 지금도 없는데 뭐. 공통 의견은 너무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공약집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내는 거면 바로 무슨 이게 무슨 기업 그러니까 브리핑이었다. 이거는 바로 탈락이. 대학교 그 리포트였어도 까였어. 이 정도는 낙제야 낙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중학생 정도면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아니 네가 논리도 없이 이걸 왜 써놨냐 아니, 이러겠지. 중학생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보다 못한 것 같아요. 초등학생보다는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토론회를 보면서 가졌던 마음이 뽑을 놈이 없다. 그거였는데 그렇다고 안 뽑을 수는 항상 없고.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럴게요. 어차피 누군가는 되니까 최악을 피해야 되는 안 거예요. 뽑을 수는 없고 예전에 박정희 때였나 그 어서 했던 말이 기권은 자살이랑 똑같다. 를 그때 예, 박정희 때 이제 어디서 투표라고 독려하면서 했던 말이래요. 약간 여러분 잘 뽑고 잘 봅시다. 이번에 투표에도 기대되네요.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 한 70% 나올 것 같은데. 왠지. 저는 70% 좀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당연히 그러니까 되니까. 보수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거 내가 뽑나 안 뽑나 어차피 지금 될 놈 될인데 내가 왜 투표해? 이런 느낌. 내가 투표해서 안 될 수 있으면 투표하겠지만 그러니까 박빙인 경우가 아니니까 지금 기울었잖아요. 그래도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 어차피 어떻게든 할 사람들은 다 해. 그죠. 예, 어차피 보수 안 하는 뽑을 애들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신데도 양쪽에 엄마 아빠를 끼고 가셔서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가셔서 빨간색을 보면 비밀 투표인데 아니 빨간색 그거를 찍는다. 오케이. 도장 빨간색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아,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